예, 우리 이 택시 종사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문충석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택시와의 인연은 저도 정치하면서 계속 이어왔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2019년에 제가 기억하지만은 그 당시에 최욱이, 임정남 두 그 열사분께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을 때도 저는 그런 문제를 보면서 택시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제가 실제로 그 상계동에서 신형산업운수에서 2달 동안 독하게 만근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달려들어서 실제로 만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날의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도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으로 이제 있었는데, 만근을 꼭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회사에 내는 돈 다 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서, 아직까지도 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하루하루 각오를 다지기 위해 가지고 차 반납하고 퇴근할 때마다 미터기에 17번 찍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17번 찍으면은 하루 총 수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 수입 찍었을 때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찍을 때마다 야, 이렇게 만근한다는 것이, 그리고 회사에 낼 돈 맞추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택시업계에 대해 가지고 깊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제가 당대표가 된 뒤에도 우리 당의 이제 정책의 중심에 항상 교통정책에서 택시가 이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 당 김도욱 정책위 의장도 계속하고 계시지만은, 지난번에 저희가 재난지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민주당과 논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민주당은 그냥 뭐 일괄지급, 전국민 재난지원 일괄지급 이런 것만 염두에 두고 이제 협상에 나섰지만은, 저희는 구체적으로 개인 택시 그리고 또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분들께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도 여러 경로로 이 가맹택시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 카카오의 이런 갑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은, 지금까지 카카오라는 그런 기업의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장에 있어가지고 이 개인택시 조합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법인택시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 상황에서 그 많은 비용을 이제 택시 쪽으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참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것은 원래 콜택시 사업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콜 영업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수수료를 이제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창 택시 하고 있을 때 업계 용어로 그걸 길빵이라고 하던가요. 대외 영업하는 것에까지 왜 카카오가 수수료를 거두려고 하는지, 이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과거 저희가 2011년 말에 2012년 초에 거의 그 당시 한나라당 시절이죠. 그 당시 저희가 택시법을 이제 저희가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시던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택시업계에 많은 고충이 법안 처리되지 못하고 좌절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그 당시 2011년, 12년에 입법되었던 택시법의 상당수 내용들을 반영해서 또 입법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택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운전자분들이 함께하고, 그리고 회사도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리고 조합원분들께서도 모두 안정적으로 택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 저희가 뭐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회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아이오닉 5 전기차 내면서 영업용 아이오닉 5도 이제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 최근에 LPG 가격이 상승되어가지고 조합원들은 부담이 큰 것을 익히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료비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수소택시나 전기택시의 보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란번호판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빠르게 충전하고 이렇게 수소 채울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오닉5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00만 원 정도 이제 그 구입 보조금이 영업용으로 지원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조금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저희가 연구하고, 무엇보다도 전기 택시가 특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에게 보급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은 충전소 보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SM3 택시 바로 먼저 구매하셨던 분들은 충전 인프라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셨고, 특히 거주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좀 오래된 곳이거나 아니면 주택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기 택시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는 5%까지 주차 면수의 5%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통과되었는데,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 거주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인근에도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비율을 좀 높여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어쩌면 연료비에 가장 민감하실 만한 분들인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정치권에 의원들 300분 계시지만요, 그리고 뭐 택시 운전 이렇게 뭐 본인이 택시 면허 갖고 계시다는 분들, 그리고 나도 택시 운전 해봤다 이렇게 하는 분들 참 많은데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만근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진짜 이게 주말에 약간 알바 택시 비슷하게 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있겠지만은 진짜 만근하면서 새벽 4시에 차 빌려가지고 나가가지고 오후에 반납하고 또 일주일 운행하고 또 오전 밤낮 좀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만근했던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또 구체적으로 파악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다 저희가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 많은 분들 계신데요, 우리 차순전 이사장님과 그리고 우리 또 문충석 이사님 비롯해가지고 우리 간부님들과 저희가 또 저희 정책 담당하는 분들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매우 구체적인 택시 대책들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언론에도 기고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요금을 비용을 징수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거를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공정거래법 4조였던가요? 그 안에 보면은 이런 50% 이상의 사실 과점 독점 사업자가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SK텔레콤, LG텔레콤, KT 이렇게 해가지고 SK텔레콤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들어갔던 걸 기억할 겁니다. 카카오도 지금 이제 택시 업계에서 호출 택시 시장에서 이미 85%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택시 업계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꼭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따라서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당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까 제가 택시법 말씀드렸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은 택시의 대중교통으로서의 그런 어떤 특성을 인정하자는 택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무산되었는데요. 택시의 대중교통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은 저도 택시 영업할 때 보면은 이게 고급 교통수단인가 대중교통수단인가에 대해서 모호한 점이 있었는데 딱 신림동 지역이나 아니면 장위동 지역 가보니까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신림동에 가보면은 그 엄청나게 높은 곳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분들은 마을버스나 이런 게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가 사실상의 유일한 운송수단입니다. 신림역까지 내려오는 거 콜 불러서 내려오고 또 그러면 또 올라가는 승객이 있고 내려가는 승객이 있고, 신림동에 한번 제가 잘못 들어가면 왔다 갔다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지역 내에서 저희가 대중교통의 성격에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위동도 그렇고 여러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4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4월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장 후보 나오셨을 때 택시의 대중교통화,
언급하시면서 그때 택시와 버스, 지하철 간의 환승체계 구축까지 검토하겠다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드리자면 그거 제가 낸 공약입니다. 서울시장 캠프에서. 네. 사실상 지금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아까 말했던 교통 취약지에서는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 그러니까 간선교통수단과의 연계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중교통으로서의 특성을 인정받아서 환승 할인까지도 고려할 수 있고, 그게 아마 택시 업계에서의 수요 증대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금 문제입니다. 그 타다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젊은 세대가 그 당시에는 택시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타다는 서비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네가 더 비싸게 내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타다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정하니까 3만원 내니까 3만원짜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택시 요금은 관청에서 사실상 허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금에 맞게 서비스를 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택시도 이제 한창 이제 N미터기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촉진되면은 저는 탄력 요금제를 적용해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아까 언급된 것처럼 지금은 시간대에 따른 할증이라든지 아니면 시유의 할증뿐만 있는데, 저는 그것 외에도 택시에 다양한 형태의 요금 체계가 도입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참고해 보시면은 싱가포르는 도심지 할증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그 CBD 존이라고 해가지고 도심지, 우리로 치면은 강남이나 시내에 들어가는 그런 승객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 할증을 이렇게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증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CBD 할증을 검토할 수 있고, 또 전용 차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시내 버스 전용 차료는 좀 국민적 저항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 아까 언급하신 아마 주로 경부고속도로겠죠. 고속도로 전용 차로 진입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HOV라고 해서 다인승 차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 더해서. 다인승 차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승객이 다인승 차량의 경우에 있는 택시 경우에는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그거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정밀 검사에 대해 가지고 그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권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택시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검사료가 실질적으로 그 5만원 더하기 2만원, 7만원 이상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해 보겠고요. 법인 택시 이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원가 구조라는 게 참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에 대한 부담을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LPG의 가격이 인상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형태의 택시들, 보통 친환경 택시라고 하는 것들에 도입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수소 충전소 설치 등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 충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업자분들 중에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킬로그램당 거의 한 8,000원, 9,000원 가까이 갑니다. 수소 가격이. 근데 그게 한 번 넣으면은 8, 90km 정도 가는데, 그래가지고 비용 구조상 LPG보다 아주 싸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충전 단가에 따라 가지고 매우 저렴하게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급속 충전소 보급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법인 택시 회사들이 아무래도 10시 영업 제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업에 사실상 제한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는,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영업 장애가 많이 사라질 수 있게 하는 것에 저희가 최우선 과제를 두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런 부분 영업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파생되어 가지고 영업 제한이 실질적으로 걸리게 된 택시 업종에 대해 가지고는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개선 공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가지고 사실 그 택시 그 사업하시면은 비용 구조의 상당한 부분이 아마 보험료 같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물론 뭐 공제조합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자동차 제조사 측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택시용으로 공급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깡통차라고 좀 저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탑재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로 이탈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후방 충돌 방지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래 비싼 옵션들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택시용 차량에는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공급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렴하게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전성을 확대해서 보험료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가기를 그렇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후방 충돌 방지만 있어도 사고 날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실제로 화물 자동차나 아니면 고속버스 등에 대해 가지고 그런 장치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해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 검토해 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당 대표긴 하지만요. 이제 저희가 한 달 있으면은 대선 후보가 선출됩니다. 대선 후보도 대선 공약을 이렇게 막 내놔야 될 텐데 꼭 택시업계에서만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공부를 대선 주자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택시 가족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택시 공약만큼은 상대 어떤 당보다 저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후보를 학습시켜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이런 자리를 또 한번 다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들 배웠고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